자, 수열의 합 먼저 좀 나가 보겠습니다. 이 수학 1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수열의 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런데 그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것을 기호로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SN, A1부터 A2, AN까지 더한 것을 SN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쵸? 근데 이 SN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A1부터 AN까지를 더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준다는 장점과 더불어 단점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얘는 반드시 A1부터 AN까지를 더한다는 표현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3부터 AN까지 더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불어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A3부터 AN까지 더한다라는 것도, 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 또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그마라는 겁니다.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 아래와 위에다가 적당한 문자와 숫자를 써서 수열의 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축약형 기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AK를 더했다 라고 하면은 이 K라는 문자를 3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더할 거야 라는 기호예요. 이 K라는 문자를 3부터 N까지 더할 거야.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이 i-는 이라고 해서 여기 문자가 좀 달라졌죠? i는 1부터 n까지 1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3이고요. 3 대입하면 5고요. 그래서 n 대입하면 a, 2n-1까지 더한다 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는 문자에 따라 여기에 있는 문자가 적용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혹시 이제 만약에 했는데 뭐 K 이런 식으로 써있다 합시다. 여기랑 여기랑 문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게 KN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 괄호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을 넣고 두 번째는 4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여기 괄호에다가 n을 넣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1 넣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2 넣고 세 번째는 3 넣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k라는 거는 여기에 괄호에 전부 다 그냥 K만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I가 있어야지 이 I가 여기에서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여기에서는 N을 대입하는 건데 I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그냥 K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K가 N개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KN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그마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성질을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ak와 뿔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위아래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AK 뿔마 BK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도 B1부터 BN까지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맞아? 뭐 더하기 얘랑 얘를 더하기든 빼기든 해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끼리 더하고 빼기 할 거면은 그 A1을 뿔마 B1과 하고 더하기 A2를 뿔마 B2랑 하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쳐서 써도 되고 쪼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시그마 안에 있는 AK에 대해 이 K랑 상관이 없는 문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냥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CA1 더하기 CA2부터 CAN까지 더해져 있다면 그것은 C로 묶었을 때 A1부터 AN까지의 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그러니까 얘랑 전혀 상관없는 애가 있으면 그냥 CN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AK 더하기 QBK 이렇게 돼 있다면 뿔마 뭐 이제 Q가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P 시그마 AK 더하기 Q 시그마 BK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런 건 안 돼요. 시그마 AK 곱하기 BK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됩니다. 쪼개는 게 곱하기는 안 돼요. 아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더하기도 안 되고요. 곱하기도 안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았죠?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라는 개념입니다. 시그마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차피 이게 그냥 축약형 기호라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수열에 그냥 더하기 빼기만 그냥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써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좀 아쉬울 수 있으니 우리가 좀 특이한 애들을 등장시키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1069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써있다고 합시다. 자, 얘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의 제곱이죠. 맞아요? 3의 제곱부터 2n 더하기 3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의 제곱부터 n 대입하면 2n-1의 제곱까지를 더하는 게 되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3의 제곱과 여기에 있는 3의 제곱 지워지겠죠.
여기 있는 5의 제곱과 여기 있는 5의 제곱도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2n-1의 제곱도 여기 있는 2n-1의 제곱과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누가 있냐면 2n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것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SN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A8을 구해달라 했어요. 근데 이 A8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야? 문제에서 SN만 달랑 알려줬는데. 뭐냐면 S8에서 S7을 뺀 것으로 A8을 구합니다. 우리가 AN은 SN-SN-1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 8 대입하면 얼마예요? 19의 제곱 플러스 17의 제곱이죠. 빼기 1. 자, 7 대입하면 얼마예요? 17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럼 나는 19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뭐 4 곱하기 34 하면 되죠. 얼마예요? 13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차공식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생긴 거를 나열하기 위해서 어차피 더하는 건 내 몫이야. 더하는 건 내 몫이고 이 시그마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축약했다 의미를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요거? 얘를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요거죠. 2를 대입하면 아마 5의 제곱이 나오겠죠? 쭉 더해서 맨 마지막에 n 더하기 1이라고 써있죠. n 더하기 1을 대입한 게 2n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여기는 1 대입한 게 얘고요. 2 대입하면 뭐 3의 제곱이고 n 대입하면 2n-1의 제곱이 나오겠죠. 시그마라는 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라는 거에서 좀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수열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애들을 등장시킬 수 있죠. 1072번. x라는 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봤어요? 응? 얘가 오메가죠.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말이 좀 이상하죠? 뭔 말이에요? n에 대해서 k가 1부터 n 사이일 때 xk제곱이 실수가 되는 자연수의 k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fn의 값을 구해라. 보통 문제 해석을 잘 못합니다. 문제 해석은 이런 말이에요. f1이라는 건 xk제곱들인데 1부터 1까지니까 x1제곱 이게 실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실수. 그래서 x1제곱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0이 됩니다. f2는 x1제곱과 x제곱 중에 실수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f3은 x1제곱, x제곱, x세제곱 중에 실수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 짓을 f30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f30. x1제곱, x2제곱, x30제곱까지 중에서 실수 몇 개 있는지 세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30제곱까지 하라는 건 아닐 테고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x제곱을 해보는 거죠. x제곱을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i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고요. 근데 여전히 허수입니다. 근데 x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실수가 뜨죠. 그래서 얘는 x의 거듭제곱 중에 세제곱마다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f2까지는 0이 되는데 f3에서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f30은 얼마냐는 거야. x1제곱 실수 아니고 x제곱 실수 아니고 x세제곱이 실수고 4제곱 실수 아니고요. 5제곱 실수 아니고요. 6제곱 실수고. 그래서 얘는 10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fk라는 건 n인가요? n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뭐 f1부터 f30까지 더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계산 결과를 갖게 되냐면 0이 2개 있죠. 아까 말했지만 f3제곱은 1이에요. 맞죠? x3제곱은 1이죠. x4제곱, 5제곱은 실수가 아닙니다. x6제곱이 1이 돼요. x3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말을 잘못했네요. 그럼 x6제곱까지 중에서는 실수가 2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f3, f4, f5는 1이고요. f6, f7, f8은 x세제곱, x6제곱 2개의 실수가 있어서 2고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면 f29는 x1제곱부터 x29제곱까지 중에 x29제곱까지 중에서 실수 개수는 9개가 존재하므로 이렇게 되면 10개인 거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3으로 묶어주면 3에서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9까지 더하고 10을 더하는 것이며 이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45에다가 3 곱해서 135, 10 더하면 145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듣자, 소율아.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 집에서 풀 때 힘들잖아. 야, 근데 소율아, 너는 방학이잖아. 그치, 학교에서 과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자? 과제가 많아서 밤에 못 자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지금도 자? 지금 밤에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니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잤던 사람이라서 난 대학교 때 그 습관을 고쳤는데 전에도 말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나 포기해야 돼요. 뭐 하나 포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 습관을 고친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아서 자습 시간은 많았어. 우리 학교는 자습 시간 엄청 많았기 때문에 너희 학교들처럼 자습 시간 많고 과제는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습 시간 순수히 공부 시간 아니면 뭐 나는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좀 자주 보긴 했지만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어. 그래서 그냥 그때는
사실상 생각 없이 공부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걸로 했다가 고등학교 때 습관을 고쳤는데, 개인적으로 근래에 봤던 것 중에서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밤에는 오래 공부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공감해. 왜 그러냐면 밤이 있으면 너희가 시간이 무한정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좀 늦게까지 잘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만약 내가 11시부터, 나는 학교 다닐 때는 12시에 끝났으니까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 자겠다 해. 그럼 한 30분 놀아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었지. 휴대폰이 있었지만. 그럼 나는 보통 뭐 했냐면 소설을 읽었어. 30분 동안. 근데 그러다가 2시 반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아요. 이제 재미있는 책 읽다가 끝났으니까. 그럼 1시에 일어나. 3시까지만 할까? 계속 유예돼. 그럼 결국 줄어드는 건 잠밖에 없어. 공부는 공부대로 될 리가 없지. 이게 난 1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밤 10시부터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타임 어택을 해야 돼요. 그 12시든 뭐 하든 일어나서 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잠은 자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내 수면 시간은 7시간이야. 이거를 난 대학교 때 결국 깨달았어. 대학교 졸업하면서 시험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다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겠다라는 의지 하에 7시간을 무조건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먹은 다음에 12시 이후에 잔 적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12시간 잤어요. 쌤은 12시에 자서 7시 일어나는 이 패턴을 쓰는 거예요? 그 패턴을 썼어. 차라리 1시에 자면 8시까지 잤어. 난 7시간을 만약에 덜 자면 반드시 낮에 졸아. 그건 패턴이 안 깨지더라고. 무조건. 나한테는 이거야. 너희들은 찾아야 돼. 지금 아직 2년 남았잖아. 2년 동안 내 수면 패턴을 어느 정도는 분석해야 돼. 실제로 있어. 어떤 애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많이 자라고 물어보면 4시간 잔대. 그걸 버티는 애들이 있어. 나도 알아. 대학교 때 뭐 걔뿐만 아니라 그냥 내 친구들 중에서 조금만 자도 되는 걸 알아. 신기하다고 나는 생각해. 나는 못 버텨. 대신 걔가 그렇다고 나보다 성적이 엄청 좋진 않았어. 그럼 걔는 뭔가 딴짓을 했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저하됐겠지 라고 생각을 해. 너희들도 너희 나름의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는 선에 그걸 해야 돼. 만약에 근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 그건 명확해요. 그건 명확해. 그게 어떤 거든. 예를 들어 나는 지금도 만약에 취미생활로 즐기고 싶은 게 많아. 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싶어 사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 원서를 읽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 보고 싶거나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있어.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 인문학 도서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어. 고전 인문학. 그런 것도 읽고 싶고 뭐 그러면서 판타지나 뭐 무협 이런 소설도 보고 싶어. 만화책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나는 뭐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나이 들어서 이제 농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헬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건 집에서 간단하게 뭐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냥 가벼운 인터넷 책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돼. 게임은 예전에 포기했어. 이제 게임은 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취미생활 하나씩 포기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어느 날 하는 날이 오겠지. 너희들도 뭔가는 포기해야 돼. 만약에 너희의 지금 현재 지향점이 어느 정도 대학에 있다면 그거를 포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이 사실 통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난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뭐 너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 당시에 내가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고 또 꼰대가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때 나는 듣진 못했지만. 근데 나랑 너희의 세계가 다른 걸 알아. 너희들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 유혹에. 난 유혹에 접근성이 없었어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책 읽는 거 좋다 했잖아. 그럼 나는 12시에 자습 끝나고 책 빌리러 갔어. 20분 거리를 걸어서 책 빌리고 그 다음에 40분 거리가 되는 집거리, 원래 학교에서 집까지 20분인데
굳이 20분 멀리 있는 걸 갔다가 집에 갔어. 책 빌리려고. 정말 그때는 12시니까 버스도 없잖아. 여기는 있을 수 있어. 책 읽으면서 잤어요. 어? 책 읽으면서 잤어요. 책 읽으면서 자냐고? 갔어요. 아, 밤이니까 못 읽지. 그럼 그냥 걸어가는 거야. 흥얼거리면서. 흥흥흥 이러면서. 이제 밤이면 무섭잖아. 맞지? 흥흥흥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어. 그러니까 버스가 끊긴 시점이고 나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에는 힘들었거든. 내가 스스로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발품 팔아서 취미 생활을 나름 영위했는데 너희들은 대신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걸 알아. 뭐 품만 이렇게 살짝만 하면은 뭐 갑자기 재밌는 게 튀어나오고 맞지? 이게 슉슉슉 넘기면 계속 쇼츠가 나의 뭐 이목을 끌고 맞지?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거 끊으면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향점과 맞닿는 부분을 찾으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장소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학교에서는 진짜 솔직히 한 4시간만 자도 수업 시간은 안 주거든요. 수업 시간은 안 주고 이제 자습하잖아요. 자습하면 첫 번째 한 30분 자다가 일어나면 괜찮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진짜 9시에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은 침대를 바꿔. 침대 바꿔달래. 모포에 땅바닥에서 자. 정말 불편하게. 너무 신기해요.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군대 있을 때 6시간만 자면 됐어.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무조건 6시간만 재웠어. 그러니까 8시간이 원래 수면 시간인데 2시간은 일하기 했거든. 그래서 6시간만 잤어.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면 5시간 반? 잘 수도 있는데 그때는 사실 유해 물질이 아예 없는 생활이란 말이야. 자고 일어나서 뭐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뭐 하면 뭐 하고 훈련하면 훈련하고 5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운동하고 4시부터 5시, 6시까지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뭐 청소하고 하고 쉬고 자고 되게 무해한 곳에서 사는 곳이잖아. 유해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너희들은 다른 삶인 건 같지.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건 이해는 해. 근데 그럼 그 안에서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는 알람 울리면은 그냥 진짜 바로 끄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 그건 마음가짐 차이입니다. 그건 분명히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깨워줬어. 나는 물론 그때는 휴대폰 알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람 같은 거 듣고 일어난 적이 없어. 부모님이 엄청 오래 깨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말했잖아. 12시에 고등학교 때는 수면 패턴을 모르는 채로 살았어. 공부를 좀 하라는 대로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집에 오면 12시 반, 거의 1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뭐 씻고 준비하면 기본 취침 시간이 니네랑 비슷할 거야. 1, 2시에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7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난 영교시 있던 시절이니까 8시까지 학교에 갔어야 됐거든. 그러면 이제, 그치. 한 대여섯 시간 더 못 자는 거지. 그게 나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잤어. 정말. 나 별명이 이런 말은 좀 부끄러지만, 별명이 잠신이었어. 잠 너무 많이 잔다 했어. 나 학교 선생님이 붙여준 거야. 야, 넌 잠신하고, 넌 잠황하고, 넌 잠왕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별명을 붙인 거지. 1학년 때 생긴 별명이었는데, 왜냐면 나는 그때 패턴이 확 달라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인식을 못했어. 내 패턴이 달라져서 그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정말 졸업하고 알았어. 그냥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들, 넌 왜 이렇게 자냐? 하고서는 그만 좀 자. 이런 식으로 놀리기만 했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한번 말해주고 싶은 그거야.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고치려고 해보면 좋고,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랬던 내가 군대 간 다음부터는 일어나지더라고. 그것도 군대 가서도 원래는 못 고쳤는데 딱 한 번 진짜 욕을 심하게 먹은 적이 있어. 정말 심하게.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것도 맨 처음에 깨웠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 근데 잠깐 좀 여유가 생긴 거야.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야. 근데 그냥 앉은 상태로 자버린 거야. 눈을 떠봤는데 날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이 있는 거야. 그때 진짜 3시간 동안 난생 처음 욕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3시간 동안 욕 먹어본 적이 난생 처음이었어. 3시간 동안 욕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그게 트라우마였는지
원래 그게 군대 갔을 때 한 6개월 차였는데 전역할 때까지 발소리에 깼어.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깼어. 이건 정신상태 차이야.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건 맞아. 물론 지금도 이제 발소리에 깨진 않아. 근데 그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발소리에 안 깨는 거지. 마음이 좀 조급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작은 소리도 깨, 이제는. 그래서 네가 집이 편안해서 그래. 그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 그건 편안해서 그래, 집이. 그러면은 어떤 뭔가 방책을 마련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병장은 잘 안 깨워. 그것도 심지어 후임이 먼저 일어나서 저희 맞아 깨워줘. 그래서 이제 뭐 옷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그래 하고서 일어나서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난 항상 후임보다 먼저 일어났어.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이야. 처음에 쌤도 그치, 나 후임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긴장했다가 무조건 깨워줬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깨워줘야 되는데 조금만 앉아있다 깨울까?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아 하고선 잠들어 버린 거지. 그랬다가 그때 엄청 진짜 혼나고 욕을 엄청 먹었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 슬프게도 어쨌든 그 다음 1년 넘게 동안 깨우러 오는 사람이 미안한 거죠. 왜냐면 그 나중에는 깨우러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계급상으로는 걔가 나를 깨웠다고 인식하는 거야. 얘는 쪼는 거지. 저 선생님 저 사람 깨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튼 그래. 그래서 뭔가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편안하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바닥에서 자는 달라질까? 뭔가 달라지게 하든 달라지게 하긴 해야 돼. 바로 자는 게 마음 같아요. 그거 고치는 건 난 인터넷에서 봤는데 나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저도 원래 잘 자거든요. 요즘 따라 갑자기 1시, 2시까지 자면 그거는 패턴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휴대폰 멀리 하시고요. 아니 자기 전에 원래 휴대폰 멀리 하라고 해.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면 그거 뇌에 영향 꽤 있대. 그러니까 수면 패턴에. 물론 나는 맨날 휴대폰 보고 자. 근데 나는 많이 자니까 난 다른 걸 포기하고 지금 잠만 자는 사람이잖아. 이제 몇 시간씩 자요? 지금은 7시간, 8시간씩 자. 그러니까 적게 자도 8시간, 7시간.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12시에 여자친구랑 카톡 하다가 눈 떠보니까 8시였어. 근데 마지막 여자친구가 우리 이거 뭐뭐 하자.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건 어때? 라고 했는데 그게 12시 9분이고 내가 눈 뜬 게 8시 10분이야. 하다가 잠드신 그럼 이제는 여자친구는 그러려니 해. 왜냐면 지금 10년 동안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해주는데 어쨌든 그래. 난 8시간은 꼭 자.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도 뭔가 재밌는 거 보다가 3시에 잤다가 8시에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날 학원에서 눈이 안 떠지더라고. 이러고 수업했어. 그래 하고서. 축구 안 보셨어요? 난 축구 안 봐. 선생님 아무리 자면 그거는 뭔가 패턴을 잘못 잡은 거거나 아니면 너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거 가능성 있어. 몸이 뭔가 안 좋아진 거야. 선생님 저희 반에는 진짜 많아요. 저는 아니, 걔네들 밤에 안 잔 걸지 모르지. 그거는 네가 판단이 안 서잖아.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좀 시간에가 일찍 자거든요. 근데 일찍 들어가자마자 자요. 12시에 잠들요. 근데 학교에 일단 제일 늦게 나와요.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제일 늦게 나오고 항상 욕 먹고 근데도 안 고치고요. 그건 마음이 해이해진 거야. 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침 자습 무조건 자고요. 그리고 그 학교 끝나고 자습할 때 있잖아요. 저희 7교시 하면은 한 2시간 자습하고 밥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2시간은 무조건 자고 밥 먹고 가면 밥 먹고 가서 그렇다고 자고 그 다음에 결국 공부하는 건 한두 시간 지금 공부하는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안 좋은가 보지, 걔도. 잠깐만 그렇게 자요. 그건 담요 덮은 거에서부터 나는 별명이 이거였지만 난 잔 적은 없어. 존 거지. 근데 졸음을 이제 2-3시간씩 하니까 문제인 건데. 근데 너도 만약에 그렇게 계속 잠이 오면 너는 병원을 가보던가 뭔가 먹을 거 바꾸던가 해야 돼. 아니, 그건 맞아. 나 별거 다 했어. 나 잠자는 거 고치려고 코 수술도 사실 그것 때문이야. 나 수면 패턴이 안 좋은 게 내가
비중격, 아이씨,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코 휘어져가지고 코 고는 사람들 수술 받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나 싶었어.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냥 바꾼 거지. 뭔가 회피한 거야. 나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회피했는데 아니야. 정신의 문제였어. 아니면 어떤 패턴. 근데 그거를 좀 찾아봐. 아무리 자도 문제인 거면 그건 너가 생활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먹을 게 안 맞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몸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몸이 안 좋으면은 자야지. 그건 맞아. 근데 그런 건 영양제를 먹거나 해서 뭘 채우던가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호르몬 문제일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 뭐 여자애니까 나랑 다른 어떤 호르몬 문제 때문에 잠이 많이 오는 때가 있는 건 알아.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 사실 나는 모르는 세계니까, 모르는 인생이니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애들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약점이 돼. 그거 되게 큰 거 알아. 왜냐면은 내 여자친구가 운동 나랑 헬스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 지금은 못해. 하고서는 한 일주 쉬어. 일주 늦게 시작해.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 뭐 그러면 또 미뤄지고 하면은 사실상 헬스장 한 달 등록, 한 달 다닌다고 하면은 못 다니는 게 거의 2주야. 이게 호르몬 문제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닐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단식으로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너희들도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아니면은 공부 안 되면 그런 거 한번 고민해봐. 공부 시간은 딱 그냥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공부 시간 한 8시간 잡고 공부하면은 얼추 다 돼.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 힘들어, 실제로. 만약 자기가 8시간 이상 공부했다라고 하면 뭔가 해이한 공부를 했을 수 있어. 진짜 열풍탕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게 저는 딱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벌써 11시간을 공부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2시인데 이 사람 잠을 안 자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어그로용으로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 자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휴대폰 안 쓰는 시간을 그거로 삼을 수도 있는 거지. 거기 막 서울대 이륙학번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너 스스로랑 대화를 하는 게 맞아. 남이랑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 그 비교 안 하게 하는데 좀 놀랐어요. 제가 아, 그거는 어그로지. 11시간을 공부했구나. 그건 어그로야. 그런 거는 휘말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계속 옛날 얘기하기 전에. 수업 듣는 시간 빼고 8시간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애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그건 내가 공부하던 시절까지 다 통틀어 봐도 그만큼 공부해서 못하는 애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근데 이제 자기가 8시간 공부했는데 못했다라는 건 그냥 책 본 시간이 8시간이겠지. 공부를 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눈뜬 장님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각설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AK 더하기 1의 제곱은 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곱은 전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그마 곱하기는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더불어 얘도 K는 1부터 30까지 AK 제곱 더하기 AK라는 게 2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와 얘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쪼개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1 이게 56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1이라는 값은 30이에요.
30입니다. 왜냐면 얘는 1이 30개 있는 거죠. 1, 1, 1, 1 이렇게 30개 있어서 30입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를 더하면 문제에서 24래.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긴 다음에 빼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랑 얘를 지금 뺄 거예요.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지워지고요. 얘랑 얘는 개수만 차이 나니까 시그마 AK가 되겠고요. 얘는 2항 했으니까 26인데 26에서 24를 뺐으니까 2가 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이라는 값은 22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쪼개서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이 30개 있다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을 더한 거라서 30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1083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예요. 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절대값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양항의 합에서 음항의 합을 빼는 것으로 인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첫째 항은 46이고 A8이라는 값이 11인 등차수열이라면 이 A8이라는 건 46에서 7D를 더한 값이 11이 되는 것이므로 D라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되는, 즉 A에는 46 마이너스 5의 n-n, 즉 51 마이너스 5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양항의 합과 음항의 합을 더하고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양항의 합은 뭐냐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냥 첫 항부터 말할까요? 첫 항은 46이고요. 막항은 얼마겠어요? 1이 됩니다. 좀 이상하게 썼네. 첫 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몇 개예요? 얘가 1이 되려면 10을 대입하면은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10개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음항은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이며 20을 대입하는 거죠. 20개까지 더하는 거니까 2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9가 돼서 나누기 2 곱하기 개수를 하면 미안해요. 더하기 아니라 빼기입니다. 자, 계산하면 2분의 47 곱하기 10에다가 2분의 53 곱하기 10이 되는 거라 계산하면 5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얘랑 얘랑 더하면은 2분의 100, 즉 50이라서 5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구한 거라면 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에요. 이거는 다시 15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공식은 외워야 돼요. 왼편에 먼저 써놓을게요.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서 바로 외워지진 않을 테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는 거야. 이건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다 라고 그냥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그마 K제곱인데 뭐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걸 n의 제곱까지 제곱들의 합을 구할 수 있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래요. 자, 이걸로 이제 기억할 수 있대요. 외우면 된답니다. 그럼 세제곱은 어떻게 하냐? 세제곱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얘까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자, 저 시그마 K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해요. 뭐냐면 이 n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우리가 하면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n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은 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써지겠죠. 2를 대입하면요. 3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써질 거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3을 대입하면 4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짓을 우리가 n까지 쓴다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은 n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도록 해볼게요. 이들을 더하면 얘는 2의 세제곱부터 n 더하기 1의 세제곱까지 더하내고요. 얘는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데 이게 좌우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지워버리면 좌변에는 n 더하기 1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자, 우변에는 1 남아있고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1이 n개에 있으니까 n이 됩니다. n과 더하기 1은 이항하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게 얘죠. 그래서 얘도 넘기면요.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고, 이건 n 플러스 1로 묶으면요. 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되는 거라 통분을 하면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3이니까 3n. 제가 n으로 묶으면 n 곱하기 잠깐만 2n 제곱 더하기 4n 2n 더하기 1 곱하기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게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이렇게 돼서 나누어주면 제 나오죠. 네, 이 증명 과정을 매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이 공식들을 외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즉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걸 10의 제곱까지 더하면 얼마가 된다?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라서 약분하면 7과 2, 약분하면 5가 돼서 38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089번. 이거는 시작부터 좀 거지 같은데,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동해고에 나왔던 주제였고요. 시그마 K는 이게 모의고사 주제라서 그래요.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제곱 더하기 하나만 더 써요.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7부터 7까지 K제곱. 자, 이걸 더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부터 7이고 2부터 7이고 3부터 7이고 7부터 7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의 세제곱, 1의 제곱이 없는 거고요. 1의 제곱과 2의 제곱이 없고요. 맞죠? 그럼 얘는 1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방금 말한 애들을 빼줘도 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건 아니고요. 재배열을 하는 문제입니다. 재배열하는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사고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고국고도 신사고 교과서 받았니? 신사고니? 혹시? 모르겠니? 내가 알기로 이번 게 아마 천재로 알고 있어. 너희는 천재로 알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건 신사고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모의고사 문제라서 이제 나오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신사고였니? 그래서 나왔나 보다. 2학년 거에 신사고고 3학년 건 또 다른 거구나. 어쩔 수 없네. 잘 봐주세요, 쌤. 자, 재배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7의 제곱까지 있고요. 그쵸?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7의 제곱까지 있고요. 얘는 3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있고, 이거는 다 더해서 7의 제곱까지 있죠. 이거를 지금 다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의 제곱이 1개 있고요. 2의 제곱이 2개 있죠. 3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요. 7의 제곱이 몇 개 있죠? 이걸 재배열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 세제곱의 합입니다. 그쵸? 다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8의 제곱 28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784 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알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조금씩 어려워진다. 뭘 말하는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건 내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한빙고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바꿔냈는데 사실 이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면역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자, 시그마가 있을 때는 그 시그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문자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1093번은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시그마 안에 n은 1부터 4까지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 플러스 n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k에 대한 문자인데 여기 이 짜투리처럼 있잖아. 그치?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다른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다른 건 쪼갤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만 우리가 다시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이 문자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그마랑.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주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2이고
첫 항이 2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n제곱 곱하기 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 n 플러스 1제곱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다면 우리가 좀 전개를 했을 때 얘를 2 곱하기 4의 n제곱과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등비수열의 합을 하나, 두 개 계산해 줍니다. 각각. 얘는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얼마나 1 대입하면 8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공비가 2죠. 2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여기다 1 대입하면 4고요. 2의 개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요. 255라서 나누기 3 하면은 85 곱하기 8이랑 680에서 15, 60, 620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듭말하지만 이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알았죠? 이 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수학 1에서. 뭐 체감하는 게 다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보통 공통돼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잘했던 친구들도 이거는 어려워했어요. 이 단원부터는. 자, 이어서 1099번 보겠습니다. 탑을 쌓는데요. 탑을 쌓는데 사실 우리가 탑은 밑에를 먼저 받쳐놓고서 위에다가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쌓아봤더니 이렇게 뭐 탑이 세워진답니다. 2층짜리죠. 3층짜리를 쌓으려면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3층부터 쌓아야 되잖아. 그치? 귀찮으니까 우리가 지하로 뚫는다라고 생각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1층, 2층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3층을 뚫을 때는 어떻게 뚫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뚫습니다. 이 3층의 이 단면도를 보면 위에서 조감도를 본다고 할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이제 3층에 깔린 애들이야. 그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얘네가 눈에 보인 거고, 이게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 2층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맞아요? 1층은 이거 하나 있는 거고, 맞지? 맞아요? 자, 이거를 그래서 7층까지 쌓고 싶답니다. 규칙을 찾아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죠? 얘를 1층이라고 할 거고요. 2층이라고 할 거고요. 3층이라고 할 겁니다. 블록의 개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응? 규칙을 찾으라는 건 이걸 이 숫자들과 관련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거든. 그쵸? 얘를 1과 관련 짓고요, 2랑 관련 짓고요, 3이랑 관련 지어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첫항 플러스 n. 그럼 이거 4인데? 그 풀이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늘어나고요. 맞죠? 여기 3개 늘어나죠. 그럼 그 다음 거 몇 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4개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층에는 1부터 n까지 더한 게 있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아요?
그렇잖아. 이 한 개 더하기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7층에는 1, 2, 3, 4, 5, 6, 7 이렇게 깔리겠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n층에는 1부터 n까지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1부터 n까지 더한 게 뭐래? 저기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n층에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뭘 원하냐면 n은 1부터 7까지, 7층까지 이 2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걸 더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7층까지 쌓는데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건 2분의 1에 아까 시그마는 따로따로 쓸 수 있댔죠. n제곱과 n을 따로 써줍니다. n은 1부터 7까지,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에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고요. 더하기 2분의 7 곱하기 8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4, 5, 20, 30, 20, 17, 10, 14, 84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모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03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시그마 네모랑 시그마 세모가 있는데 이게 힌트일 때 얘랑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게 힌트고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목표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때 얘랑 다 많이 다르면,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SN에서 SM-1을 뺀 게 AN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를 때. 그때 SM 빼기 SM-1은 AN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AK라는 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랍니다. 자, 근데 물어보는 게 KAK에 대한 게 아니라 AK에 대한 걸 묻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형태가 아예 다르다고.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걸 SN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SN 빼기 SM-1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에서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얘랑 얘가 공통 인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얘에서 얘를 뺀 값 3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Sn 곱하기 Sn-1은 뭐가 된다? 이 속에 있는 게 되기 때문에 NAN이 됩니다. NAN은 얘가 되고요. 그에 따라 AN은 뭐가 돼요? 3n 더하기 3이 됩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1차식은 그냥 무조건 등차 수열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n은 1부터 20까지 AN이기 때문에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해주면 깔끔하게 690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질문.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하지만 다를 때 우리가 SM 빼기 SM-1하면은 요거가 이렇게 요거가 AN이라는 거예요. 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통째로 나오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AN을 우리가 표현해 주고요. 표현해 준 다음에는 이게 등차 수열이므로 수열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문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유형들 다룰게요. 자,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1 곱하기 2n-1 2 곱하기 2n-3 n 곱하기 1. 자, 이거를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수열의 합으로. 자, 그러면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뭐 k는 1부터 블라블라 해야겠죠. 자, 문제는 이게 어떻게 식으로 되죠? 식으로 써야 돼. 이것처럼 식으로 써야 돼.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 이미 n이라는 게 달려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굉장히 껄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힌트를 준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게 명확하게 숫자가 두 개씩 곱해서 지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뭐야? 1, 2, 3. 그럼 그 다음 뭐겠어? 4. 즉 앞에 있는 숫자를 k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얘를 내가 뭐라고 쓸 것인가 라는 겁니다. 뭐라고 쓰죠? 사실 그렇게 쫄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짓을 별로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 세우는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식 세우는 것도 뭔가 활용 같은 데서 일정의 규칙을 보면서 식 세우는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해야죠. 오씨, 뭐야. 오, 아씨, 깊게 뚫렸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2n-5라고 교재에 써 있죠. 그럼 또 마이너스 2가 되지. 뭐야? 얘만 보면 등차 수열이요. 첫 항이 얘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애라서 뭐라고 쓰냐? 2n 더하기 1에서 k를 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야, 잘못 썼다. 2k를 뺀 건데, 맞죠? 왜냐면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맞아요. 첫 항, 어쨌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질문 있어요? 근데 플러스 1. 응? 2n 플러스 1. 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통합 이미 합쳤어. 이렇게. 네.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첫 항 그리고 공차 이렇게 k-1 이게 맞는데 그냥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고 이게 문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 계산하려면 분배해야 되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1은 말 그대로 문자가 있지만 상수예요. k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것도 2k 제곱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자. 2k 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2n 플러스 1은 그냥 개수일 뿐이에요. k만 저 공식 쓰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는 개수일 뿐이에요. 자, 그럼 보이는 게 있죠. 뭐예요?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2분의 1에서 6분의 2를 뺀까. 그래서 얼마? 그냥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a와 b는 얘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2b는 그냥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요. 얘를 보통 많이 못해요. 문자 쓰는 걸 달가워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이게 한 문제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돼서. 1110번. 자, 시그마 AK를 힌트로 주고 문제에서 시그마 AEK를 물어봤죠. 이거예요. AK랑 AEK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다르죠? 그러면은 얘를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얘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다 라는 걸 뭐라고 삼는다? SN으로 삼고요. 그래서 SN 빼기 SN-1이라는 걸 다시 AN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SN이라는 것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고요. SN-1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로그에서 빼기는 뭐예요? 로그에서 빼기는 뭘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거죠. 얘랑 얘랑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약분되니까 n분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an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ek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여기에다 ek를 넣는 거니까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2인데 이건 계산하면 뭐죠? 약분되지 않니?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자, 시그마에서 로그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그마는 합이지. 근데 로그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라면 뭐가 돼요? 곱하기 되죠. 그러면은 얘는 더하기에서 규칙 찾으라는 게 아니라 곱하기에서 규칙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에서 규칙은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약분입니다. 약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나열하면 1, 2 대입해서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한 번에 쓸게요. 1 대입하면 1분의 2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3이고요. 3 대입하면 3분의 4고요. 맞아요? 19 대입하면 19분의 20이고요. 20 대입하면 20분의 21이에요. 맞나요? 약분되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약분되는 것들이 보이죠? 누구만 남아요? 로그 21.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P입니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10의 P제곱이고 10의 P제곱은 10의 로그 21 제곱인데 밑과 밑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21이 된다. 왜 그렇다 했어요? 이건 오랜만에 볼까요? A의 로그 A의 B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니까 그냥 B가 된다라는 거예요. B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단원 이야기할게요.